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의 색 보정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영상을 몇 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게 되면 이런 영상입니다. 지금 웨브폼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계조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놨습니다. 클리핑 되는 부분도 없고요. 적당한 이제 컨트라스트도 있고 굉장히 잘 잡아놓은 영상인데, 이런 영상을 좀 다크톤에 가까운 좀 무겁고 어둡게 만드는 그런 룩으로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브폼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대비도 굉장히 많이 늘려놨고요. 그리고 클리핑 되기 직전까지 어두운 부분을 밀어 넣어서 굉장히 좀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색감이라던가 이제 인물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원본의 영상을 이런 식으로 좀 무겁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원본 영상도 마찬가지로 웨브폼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균형 있게 잘 잡아 놓은 영상이에요.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색 보정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이런 영상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다크톤에 가까운 좀 무겁고 인물이 좀 돋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 봤습니다. 어떤 배색 기법이나 색의 이론에 근거해서 어떤 룩을 만들다기보다는 어둡고 묵직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진행하면서 색 보정에 쓰이는 여러 가지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색 보정을 할 때 색의 이론이라던가 색의 배색 기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선행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색 이론이나 이제 배색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말하다 보면은 강의 내용이 이제 쓸데없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배색 기법이나 색 이론은 나중에 단독 영상으로 좀 자세히 다룰 텐데요. 일단은 이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 색상환에 이제 근거해서요. 이미지나 영상에 있는 색이 색상환에 서로 위치하는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유사 인접 색상 대비라던가 중차 색상 대비, 대조 색상 대비, 그리고 보색 색상 대비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분류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색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배색 기법들이 영상을 색 보정하는 영역에 오게 되면 조금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요. 모노크로마틱이라든가 어널로거스라든가 컴플리멘터리라든가 스플릿 컴플리멘터리, 그리고 멀티컬러 등으로 좀 다르게 불리게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색상환에 근거해서 이미지에 이제 있는 색상들이 어떤 포지션, 색상환에 어떤 포지션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불리게 되고, 그런 분류에 따라서 이제 전달되는 느낌이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에 쓰이는 어떤 특정 룩을 만들기 위한 이런 배색 기법들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단독 영상으로 색 이론과 함께 해서요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앞서 본 영상이랑 좀 비슷하죠. 자, 배경이 있고 인물이 있고, 배경이 있고 인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돼도 굉장히 잘 잡아놨어요. 화이트 밸런서도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웨이브폼을 보게 돼도 안정적으로 잘 잡아두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의 의도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숲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많이 좀 날아갔죠. 아웃포커싱이 이제 들어가서 이 인물 위주로 이렇게 포커싱이 잡힌 거를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상 자체가 이미 렉 709로 이제 출력되어서 아웃풋이 뽑힌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나온 이미 출력이 되어버린 영상을 색 보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개조가 깨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들은 좀 감안을 하고 봐주세요. 이 영상을 아주 잘 만들어진 원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색 보정을 진행을 할 때 지금 이 배경이 되는 부분과 인물이 되는 부분을 이제 분리를 좀 시켜줄 건데, 이 인물과 배경을 분리시키는
분리시키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영상을 만드는 영상은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 저는 이제 매직 마스크를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색 보정을 할 때 또 분리시키는 여러 가지 다른 스킬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매직 마스크는 색 보정할 때 그렇게 많이 쓰는 툴은 아니에요. 왜냐면 좀 러프한 선택 툴이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이제 선택 툴을 만드는 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색 보정을 할 때 쓰기보다는 영상 합성을 할 때 오히려 좀 좋은 툴이긴 한데요. 물론 사용하는 사람마다 좀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색 보정보다는 영상 합성에 조금 더 편리한 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일단은 노드를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마스크 탭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익스포이드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 이제 AI가 자동으로 찾게 되는 거죠. 빠짐없이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래서 Shift H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과 이제 인물이 분리된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트래킹을 걸어줘야 되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색 보정할 때 그렇게 유용한 툴은 아니다. 매직 마스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합성할 때 많이 쓴다. 러프한 선택 툴로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나중에 단독 영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매직 마스크로 이제 분리시켜 준 이후에 출력 자체를 이 알파 값을 출력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 형태로 이제 아웃풋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 마스크 형태로 아웃풋을 뽑은 다음에 이거를 퓨전에 가져가서 지금 이 이미지 자체를 마스크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 좀 잘못 선택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을 퓨전에서 조금 더 수정 보완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일단은 언급을 하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독으로 다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트래킹을 걸어줘야 되는데 조금 더 그래도 퀄리티가 좀 좋을 수 있도록 푸티지가 그렇게 긴 푸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좀 바꾸고 추적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추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Shift H 누른 다음에 좀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값을 좀 변경을 해서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손을 볼 수가 있어요. 분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시켜 준 이후에요,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해줄 텐데 제가 앞서 이제 영상처럼 좀 대비를 좀 높일 건데 그러기 앞서서 일단은 채도를 좀 완전히 좀 제거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흑백 상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많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대비를 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비를 올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게인을 좀 올려줘야겠죠. 896 정도의 밝기 정도까지 가도록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브폼을 보게 되면은 주로 웨이브폼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개조가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위오르게 밝기 위아래로 많은 개조들이 몰려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영상에서 256 밝기 주변으로 가장 면적이 크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정확히 보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으로 가게 되면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픽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256 주변에 밝기를 가진 픽셀들이죠.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쪽에도 좀 픽셀이 많이 몰려 있는데 118보다 좀 더 아래인 꽤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픽셀들이 있는데 아마 이 인물이 이제 착용하고 있는 이 옷들, 모자, 수염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일 거고요. 여기에 살짝 올라 있는 부분은 당연히 좀 하늘이 보이는 이 밝은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숲으로 보이는 부분에 이 밝기가 256의 밝기 주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색 보정할 때 계속해서 이제 웨이브폼이나 여러 가지 스코프를 계속 보시면서 이 영상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마 값을 좀 더 아래로 낮춰서 이 지금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의 이 개조들을 118과 256 사이로 조금 더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낮춰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흑백으로 보게 돼도 굉장히 영상이 좀 어두워진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옵션 P를 눌러서 이제 패럴로드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분리해둔 이 마스크로 분리해둔 이 인물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요. 채도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은 여전히 흑백이지만 지금 인물만 채도가 다시 돌아온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옵션 S 눌러서 노드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다시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게인을 좀 올려서 이 인물을 좀 더 밝혀줄 건데요. 색 보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드를 나눠서 만들게 되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매우 좋아요. 물론 네이밍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좀 색 보정이 익숙한 분들은 굳이 이렇게 노드를 많이 늘리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칠 수 있는 건 합쳐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좀 익숙한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만 공부를 하시거나 좀 색 보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노드를 여러 개로 나눠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노드에다가 게인을 좀 올려서 이 인물을 좀 더 밝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좀 더 잘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이 인물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게인을 올려서 좀 밝혀줬어요. 그리고 감마도 좀 들어 올려서 이 옷 부분이 디테일이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테일은 조금 더 잘 보이고 인물에 좀 더 집중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드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여기다가 뭐 샤픈을 줄 수도 있겠죠. 밑선 디테일을 살짝 올려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샤픈을 살짝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쨍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을 좀 걸어 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노드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일단도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매직 마스크로 만든 이제 선택 영역을 이렇게 알파 값에 연결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키 탭으로 넘어간 다음에 반전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물을 제한 배경만 선택이 되죠. 지금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린 색과 약간 브라운 컬러로 보이는 컬러들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채도를 좀 올려줄 수가 있을 텐데 채도를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커브 탭으로 간 다음에 Hue Saturation 커브로 가신 다음에 원하는 컬러만 좀 나눠서 채도를 좀 올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린부터 브라운 컬러까지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 있겠죠. 이제 원하시는 채도 양이 될 정도로 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노드 하나를 더 추가해주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톤을 좀 집어넣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이런 식으로 볼을 밀어서 특정 톤이 좀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블루톤이 살짝 돌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만 저는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옵셋 값에 볼을 밀어서 이런 식으로 좀 톤을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지금 하늘 부분이 약간 이 옵셋에서 이제 블루 쪽으로 이제 볼을 미는 과정에서 이 하늘 부분도 약간 블루톤이 돌게 돼요. 이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노드 하나를 추가해 주고요. 뭐 선택 영역 연결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주고 게인을 방금 밀었던 블루와 반대 방향으로 볼을 밀어도 될 텐데요. 이 게인은 이제 다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국소적으로 제한적으로 좁은 영역에 만약에 이제 밀어주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로그빌로 오신 다음에 지금 가장 밝은 부분이 768 이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영역을 좀 지정해서 이 정도만 값을 넣어줘도 충분하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 영역을 반대 방향을 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블루톤이 돌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늘 부분이 무채색에 가깝게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밝은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에 색상의 볼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채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노드를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서 루미넌스 세츄레이션 커브 탭으로 가신 다음에 밝은 부분의 채도를 떨어뜨려서 이런 식으로 무채색으로 이 하늘 부분을 무채색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 보정을 하실 때 물론 이제 어떤 영상이나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실 텐데요.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보여드리고 그냥 이렇게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글로우를 좀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쪽으로 슬라이드를 이렇게 옮겨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합성 모드가 있는데요. 이 합성 모드는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게인을 많이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 스프레드 값을 옮겨 주시면서 이 빛이 번져나가는 퍼지는 정도를 좀 정해주세요. 이렇게 뭉치게 할 수도 있고 좀 소프트하게 많이 번져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인을 이렇게 메인 끝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게인을 조금씩 올려주시면서 적당한 값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껐다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대비가 좀 더 이제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밝은 곳과 이 어두운 부분을 보시면은 좀 주변부는 많이 어두워졌고 좀 밝은 곳은 조금 더 밝아지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값을 좀 더 옮겨서 퍼지게 집중되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값을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드를 하나 추가하고요. 좀 더 비네팅을 좀 걸고 싶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윈도우 탭으로 오신 다음에 이렇게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인물을 다 이제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크기 조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트랙 탭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3D 로테이트 줌은 꺼주고요. 추적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 추적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는요, 프레임으로 변경을 해주고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줄여주고 살짝 틀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중간쯤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 다시 이렇게 좀 잡아주고요. 중간쯤으로 이동해서 적당한 곳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잡혔으면은 클립으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자, 인아웃을 약간 소프트하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Shift H 눌러서 어느 정도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다시 Shift H 눌러주시고, 자, 이거는 꺼주도록 할게요. 윈도우 탭으로 가신 다음에 반전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브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커브를 눌러서 자, 이제 주연부가 좀 더 어두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비네팅이 걸렸죠.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오버해서 과하게 효과를 좀 넣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작업하는 화면 자체가 녹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다 보니까 조금 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효과를 조금은 과하게 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하실 때는 적당한 값을 찾아서 해주세요. 비네팅도 너무 심하게 건다기보다는 걸린 듯 안 걸린 듯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의도에 따라서 또 심하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에 의해서 색 보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건 다음에 노드 하나를 더 추가해주고, 만약에 지금은 그다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채도를 만약에 조금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뭐 세츄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고 컬러 부스트를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영상마다 아니면 노드의 위치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두고 앞에다가 추가를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뒤에다가 해주도록 할게요. 이 노드의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컬러 스페이스를 HSV로 만들어 주시고요. 마우스 다시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이 채널 되는 부분을 1번을 꺼주시고 2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개인의 값을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와서 옵셋 값을 옮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값을 좀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채도가 좀 더 확보가 된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짝 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에 어느 정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살짝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벡터 스코프를 보게 되면은 아직도 채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채도를 살짝 더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이동을 해주고요. 노드를 이렇게 두 개를 좀 더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노드에다가 스페이스를 누르고 컬러 스페이스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감마에다가 시니언 필름 러그를 적용을 시켜주고요. 이 노드에다가는 럿을 넣어줄 텐데 코닥 2383D65 이 럿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밝아졌죠. 좀 필름 느낌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을 좀 취했는데 너무 밝아졌기 때문에 이 두 노드를 선택을 해주고 그냥 간단하게 컴파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파운드 시킨 다음에 키 탭으로 넘어가 주시고 게인을 이렇게 낮춰 주신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게인을 조금씩 올리면서 적당하게 이제 믹스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부분까지 이제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후를 비교하게 되면 살짝 티가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처음 화면과 비교하면 자, 이런 룩이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노드 하나를 말미에 이제 하나 더 넣어 준 다음에요. 이 노드에다가 그레인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할까요? 그레인 넣어주고요. 아무래도 필름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그레인이 좀 있으면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 그레인을 보시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레인이 이 정도인데 지금 일단은 좀 확대해서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레인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적당한 정도를 찾아주세요. 저는 살짝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닿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본과 비교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배색 기법이야 특정 룩을 만들거나 어떤 무드를 내거나 어떤 분위기를 내거나 그런 것들은 또 다음 색 보정할 때 알려드릴 텐데, 그런데 이제 색 보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어떤 미드나 영화 이런 색감을 좀 따라 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본인이 찍은 영상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고 싶으실 텐데,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화나 미드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색 보정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미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배경에 있는 어떤 오브제나 그런 물건들을 다 계산하고 색상이나 이런 배색도 계산하고 배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어떤 색에 대한 이론이라던가 배색 기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 룩을 따라 만드는 그런 것들을 그때 하셔도 저는 충분히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색 보정을 하는 거를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